온더 테이블 오늘 하나 둘 셋. 긴장했어. 긴장하지 마. 시작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워. 네, 온더 긴장했어. 테이블 그러면 저희 13번째, 벌써 13번째예요. 최근에 저희에게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어요. 저는 건축을 좋아하는 건쟁입니다. 잔디학과입니다. 외노자입니다. 욕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제 누구를 데려올까 하다가 제가 요즘에 꼬르비제를 너무 공부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꼬르비제를 선정을 했어요. 뭐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들 알죠. 뭐 4대 거장이다. 뭐 근현대 건축의 아버지이자 뭐 건축을 향하여도 책을 썼고. 근데 다시 한번 꼬르비제를 좀 공부를 하고 싶었고 이번에 내가 느낀 거는 공부를 해도 끝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 일단 꼬르비제 양력부터 살짝 보면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중간중간에 뭐 궁금한 거라든지 뭐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치고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 꼬르비제는 87년, 나랑 똑같은 연도야. 그래서 인생을 맞추기가 좀 편한 것 같아. 그러니까 꼬르비제가 이 건물을 이쯤 지었구나 라든지 꼬르비제가 CIAM을 몇 년도에 만들었다, 그 건축가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꼬르비제가 그런 책을 몇 년도에 썼다든지 아니면 빌라사보아를 언제 지었지? 그런 세계적인 건축물을 그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100년을 건너 제껴서 생각을 하니까 뭔가 마음이 좀 편해졌어. 아직 나이가 또 가늠이 잘 되니까. 꼬르비제도 이 나이 때쯤에 이런 걸 했구나를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됐는데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너무나도 유명하지. 스위스에서 출생을 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프랑스 쪽 건축가가 됐고 건축가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페인터, 화가 그리고 이제 얼반 플래너라든지 작가 이런 건축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거장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고 대표적으로는 빌라 사보아가 있고 박스로 된 건물 그다음에 유니트 다비타시옹이라고 해서 집합주거 그리고 롱샹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페인팅도 되게 많이 그렸어. 이제 피카소랑도 되게 절친한 친구였어가지고 그런 입체파라고 해야 되나? 그림들을 정말 많이 그렸고 그런 이론적인 것도 엄청나게 많이 성립을 시켰지. 대표적인 걸로는 근대 건축 5원소라고 해서 이제 그런 필로티, 프리플랜, 프리파사드, 루프 테라스, 그 리본 윈도우 띠창 해가지고 5가지가 있었고 이 궁극적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었던 요소는 그 도미노 시스템 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건축적인 프롬나드라는 이론도 가져오고 그 플랜 보아쟁 해가지고 파리에 있는 낮은 건물들을 다 그냥 고층화시킨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1950년대 후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뻗어나가서 현재 뭐 서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꼬르비제가 만든 아류 도시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모듈러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픈핸드라고 이제 샹디가르 이제 프로젝트 할 때 평화와 화해라는 주제로 꼬르비제가 제안을 했었던 것들도 있고 워낙 이제 이론적으로 건축을 집대성한 사람이라서 공부할 부분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왼쪽은 빌라 사보아 이제 근현대 건축 5원소를 집대성한 주택 이었는데 이제 빌라 사보아를 바라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건축 5원소를 집대성했다라기보다는 사실 건축이라고 하면 건축가라고 하면 그 전까지는 이제 왕정 시대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경복궁 조선 시대 지을 때 뭐 정도전처럼 이렇게 하나의 왕정을 다스리는 그 사람의 약간 측근이 그 왕권이 갖고 있는 재력을 갖고 건축을 지어 나갈 때 그 옆에서 조력자가 어떻게 보면 건축가였는데 이제 꼬르비제 시대, 산업 시대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돈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꼭 왕권 옆에 건축가가 있을 필요가 없이 개인적인 돈 있는 사람들이 개인화로 이제 건축가를 픽업을 해서 건물을 지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찾아왔지. 그때 이제 도시의 중심부에서 약간 떨어진 외곽 지역에 이런 별장이라든지 주택을 짓고 싶어진 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선택한 사람들이 여러 건축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꼬르비제였고 이제 꼬르비제는 이전까지 되게 장식주의에 걸쳐 있었던 왕정 건축가들이 아닌 쓸데없는 장식을 좀 다 제외시키고 깔끔하게 뭐 건물을 짓고 싶다라는 제안을 이제 했었던 거고 사실 꼬르비제가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쉽게 알고 있는 박스형 건물이 아닌 그 예전에 스위스에서 되게 초기 20살 때쯤에 지은 건물들 중에 그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지어준 집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박공 지붕이야 스위스 집 이렇게. 근데 그 건물을 보면은 다른 건물에 비해서 엄청 그 장식이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꼬르비제는
장식이 굳이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게 심플하게 건물을 지어 나갈까를 고민을 했을 테고, 이제 그 과정에서 콘크리트 공부를 해가지고 구조적인 부분을 어떻게 자기가 다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를 했고, 그 이후에 도미노 시스템이라든지 빌라 사보아가 나오게 됐고, 그 이후에는 이런 롱샹 건물도 나오게 됐는데, 사실 롱샹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꼬르비제는 엄청 기능적인 건축물을 제시를 했고, 플랜을 보게 되면 항상 기능에 합당한 건축물을 만들게 됐었는데, 이제 롱샹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깨는 정말 좀 다른 형태의 건물 계획을 해서 꼬르비제 추종자들이라든지 꼬르비제를 아는 사람들에게 또 한편의 충격을 준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지어진 거,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예전에 외노자랑 같이 1박 했었던 라뚜레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롱샹 이후에 지어졌는데, 그 르또르네라는 그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을 참고로 해서 그 르또르네 수도원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해서 만든 수도원. 이것도 되게 엄청난 건물인 것 같아요. 경사지에 하나의 덩어리를 저렇게 잘 매스를 지었는데, 그 르또르네 수도원, 정확히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그림자의 음영이라든지, 또에서 나타나는 되게 그런 엄숙함을 되게 현대식으로 꼬르비제가 여기에다가 표현을 해놨어. 그리고 이제 수도사들이 이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한 프로젝트고,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멘트가 미라클 박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기도 드리는 박스 안에서 뭔가 다른 그 영적인 교감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되게 만든 것 같아. 롱샹도 그렇고 라뚜레트도 그렇고, 그 기도하는 부분에 가게 되면 그 자연광이 정말 경이로워. 어떻게 이런 빛을 공간 안에 담을 수 있는지가 되게 인상적이지. 그리고 아까 그 아이디어에 이야기했을 때 꼬르비제 모듈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난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그 꼬르비제가 제시한 건축 요소 근대 5원소,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모듈러가 좋은 건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스케일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엄청난 연구를 했다는 게 느껴져. 이제 이 인간의 이제 몸, 신체에 대해서 일단 이 사람이 비율을 정했고, 그리고 자신이 파악한 일반적인 신체 사이즈는 일단 182. 그래서 꼬르비제 치수에서 182.5 여기 적혀 있는데, 이 숫자는 상당히 중요해. 그리고 이 숫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숫자 높이. 226, 2m 26cm. 이 숫자가 되게 꼬르비제한테는 중요한 숫자야.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이 피보나치 수열로 만들어지는 이 비례,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따고 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황금 비례라든지 그런 비율을 봤을 때 예쁘다라고 인식하는 것들 있잖아.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질문은 그거지. 왜 예쁘지? 왜 황금 비율은 예쁠까? 안 예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이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 눈에 익숙한 비율, 익숙한 비례가 이제 예쁘게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우리가 나뭇잎의 비율, 달팽이 관의 비율,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나중에 돼서 좀 예쁘게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랬을 때 이제 꼬르비제는 우리의 몸 안에서 그런 비율을 좀 찾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 피보나치 수열을 사용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발에서 발목까지는 몇, 발에서 뭐 종아리까지는 몇, 발에서 뭐 허벅지까지는 몇, 배꼽까지는 몇, 그 다음에 키까지, 머리까지는 몇, 손을 펼쳤을 때까지는 몇, 이것을 다 이 사람이 규정을 한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이런 패턴도 만들어 본 거고, 그리고 이 치수 안에서 가구도 만들어지고 복도도 만들어지고 그런 공간도 만들어지게끔 이제부터 모든 꼬르비제 건축물의 비율은 이걸로 들어가.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제 가구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 공간 디자인을 할 때 흔히 알고 있는 치수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냥 의자 사이즈. 의자는 보통 430. 그리고 책상의 높이는 우리가 보통 720에서 730. 기성품 보면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꼬르비제가 여기도 표시를 해줬는데, 이런 70 사이즈에서 한 1, 2cm 정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하이 테이블도 한 110, 113, 어깨까지 올라오는 건 140. 꼬르비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키라고 한다면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천정 높이 226. 이 정도 사이즈가 우리가 보기죠. 그래서 우리가 1층을 보통 층고를 잡을 때 아마 보통은 좀 낮게 잡으면 아파트에서는 220에서 230, 220은 좀 낮을 거야. 230에서 240 잡을 거고, 그런 치수들로 이제 좀 나뉘게 되지. 그래서 내가 오늘 사실 꼬르비제를 갖고 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건물이었어. 이 건물을 공부하고 싶어서 난 꼬르비제를 이번에 다시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였거든.
이거는 이제 카바논이라는 아주 작은 건물이야.